배가 고프신가요? 왕비 전용 연회장에 소운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금실로 수놓은 왕비복을 입은 소운 앞에 박 씨와 연하가 무릎 꿇고 있었죠. 두 사람 앞 바닥에는 차가운 냉밥 한 그릇씩이 놓여 있었습니다. 숟가락조차 없이요. 연하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 마마. 소운은 천천히 전복을 입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드시지 않으시렵니까? 제가 어릴 적엔 그것도 감사했는데. 과거 소운이 부엌 뒤에서 밥 한 숟가락을 빌던 그 자세 그대로였습니다. 이제 누가 무릎을 꿇고 누가 내려다보는지 바뀌었을 뿐이죠. 연하의 손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궁중비화극장에 큰 힘이 됩니다. 새벽 4시 양반가 김씨 집안의 사당 옆 행랑채에서 소운이 눈을 떴습니다. 비가 새는 지붕 사이로 차가운 새벽 공기가 스며들었죠. 얇은 이불 한 장으로는 추위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소운은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이를 돕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부엌 문은 꽁꽁 잠겨 있었습니다. 설 주제에 부엌에 들어와 음식을 더럽히지 마라. 정실 부인 박 씨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소운은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이미 익숙한 일이었으니까요. 마당 구석 우물가로 가서 차가운 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손이 시렸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죠. 어제 남은 식은 밥 한 덩이를 물에 말아 먹었습니다. 이것이 소운의 아침이었습니다. 서얼이 감히 안채 우물물을 쓰느냐? 큰딸 연하가 시녀 둘을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연하는 소운의 물동이를 발로 차 엎어버렸습니다. 물이 사방으로 튀며 소운의 옷을 적셨죠. 역시 천한 것은 말이 없네. 개만도 못한 것. 연하가 비웃으며 돌아갔습니다. 소운은 고개를 숙인 채 젖은 옷을 닦아냈습니다. 저항해봤자 더 심한 폭력만 돌아올 뿐이었으니까요. 사당 옆방으로 돌아간 소운은 어머니가 남긴 낡은 의서를 펼쳤습니다. 이 책만이 소운의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점심 무렵 하인 종팔이 몰래 밥 한 그릇을 가져왔습니다. 낭자, 이거라도 드시지요. 40대의 종팔은 소운의 어머니를 섬기던 충직한 하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박 씨가 나타났습니다. 내가 감히 서얼에게 밥을 주느냐? 종팔이 마당에 끌려가 매를 맞기 시작했습니다. 소운은 달려나가 외쳤습니다. 제가 밥을 훔쳤나이다. 박 씨가 소운을 돌아보았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죠. 도둑질하는 천한 핏줄. 박 씨의 손이 소운의 뺨을 3대 때렸습니다. 따끔한 통증이 뺨에 퍼졌지만 소운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아버지 김진사가 소운의 방에 들렀습니다. 55세의 김진사는 피곤한 얼굴로 한숨만 쉬었죠. 몸 조심해라. 그 짧은 말만 남기고 아버지는 나갔습니다. 소운은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기대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밤이 되자 소운은 뒷산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저 멀리 어머니의 무덤이 있는 곳이었죠. 어머니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살아남아라. 내가 살아야 한다. 소운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참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났습니다. 3일 후 마을 근처 산에서 왕실 사냥 행렬이 지나갔습니다. 왕자 이겸과 호위무사 10여 명, 내관 5명이 사슴을 쫓고 있었죠. 32세의 이겸은 활을 든 채 말을 달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풀숲에서 뱀이 튀어나왔고 말이 놀라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자마마,
호위무사들이 외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겸의 얼굴이 나뭇가지에 부딪혔고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렸죠. 말에서 떨어진 이겸은 정신을 잃을 듯 비틀거렸습니다. 호위무사 대장 기모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마마, 정신을 차리시옵소서. 하지만 상처에서 피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의원을 불러오겠나이다. 기모가 말했지만 산길은 험했습니다. 왕복 1시간은 걸릴 터였죠. 그때 풀숲 사이에서 소운이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약초를 캐러 온 길이었죠. 소운은 처음에 몸을 숨기려 했습니다. 왕족과 엮이면 좋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이겸의 상처가 심각해 보였습니다. 저렇게 방치하면 위험할 수도 있었죠. 소운은 잠시 망설이다 앞으로 나섰습니다. 소인이 응급처치를 할 수 있사옵니다. 호위무사들이 칼을 뽑았습니다. 천한 것이 감히 왕자 마마를 만지려 하느냐? 기모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겸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허락하노라. 소운은 품에서 약초 3가지를 꺼냈습니다. 쑥, 인삼잎, 지황이었죠. 입으로 조심스럽게 씹어즙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겸의 상처에 발랐습니다. 손놀림이 능숙하고 정확했죠. 이겸은 고통 속에서도 소운을 바라보았습니다. 차분하고 담대한 눈빛이었습니다. 소운은 깨끗한 천으로 상처를 감쌌습니다. 이제 피가 멈출 것이옵니다. 과연 곧 출혈이 멎었습니다. 이겸이 물었습니다. 내 이름은 무엇이냐? 소운이옵니다. 소운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디서 의술을 배웠느냐?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배웠나이다. 더 이상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호위무사들이 이겸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이겸은 품에서 은자를 꺼냈습니다. 고맙다. 이것을 받거라. 하지만 소운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받을 수 없나이다. 그리고 뒤돌아 산길로 사라졌습니다. 이겸은 소운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마음에 걸리는 느낌이었죠. 저 여인은 누구냐? 기모가 마을 사람들에게 수소문했습니다. 김진사댁 서녀라 하옵니다. 이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녀라.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어느 양반 규수보다 당당했습니다. 이겸은 말에 오르며 생각했습니다. 다시 만나게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으니까요. 3일 후 김씨 집안에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왕자 이겸이 직접 방문한다는 정갈이 온 것이죠. 김진사와 박씨, 연하가 황급히 대문 앞으로 나갔습니다. 화려한 왕실 행렬이 나타났고 이겸이 가마에서 내렸습니다. 소인 김진사, 왕자 마마를 뵙사옵니다. 김진사가 땅에 엎드렸습니다. 박씨와 연하도 급히 절을 올렸죠. 이겸이 입을 열었습니다. 소운을 만나고 싶소. 김진사가 당황했습니다. 천한 서녀를 어찌 내가 만나겠다 했소. 이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소운은 사당 옆방에서 급히 불려나왔습니다. 누추한 옷차림 그대로였죠. 안채 사랑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이겸과 단둘이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소운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이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대의 의술이 마음에 들었소. 소운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궁으로 들어와 내 측실이 되어주시오. 소운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인은 서녀 출신이었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왕자 마마의 측실이 될 자격이 없나이다. 하지만 이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내가 결정할 일이오. 소운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일인지 믿을 수가 없었죠. 이겸이 나간 뒤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박씨와 연하가 소운의 방으로 쳐들어왔습니다. 내가 무슨 수작을 부린 거냐? 박씨가 소운의 머리채를 잡아 끌었습니다. 아!
소은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왕자가 너 같은 천한 것을 취한다니 우리 집안 망신이다. 박 씨가 소은을 마당으로 내팽개쳤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어야 한다. 연하가 소은의 옆구리를 발로 찼습니다. 그만두어라. 김진사가 나타나 말렸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남편에게 화를 냈습니다. 이 집안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으시냐? 왕자의 뜻을 거역할 수는 없소? 김진사의 목소리는 무기력했습니다. 그날 밤 소은은 멍든 몸을 이끌고 뒷산 어머니 무덤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찌해야 할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차가운 바람만 불어올 뿐이었죠. 소은은 무덤 앞에 이마를 대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이 기회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지옥일까요? 다음 날 새벽 왕실 내관 둘이 찾아왔습니다. 왕자 마마의 명으로 소은 낭자를 모시러 왔나이다. 박 씨와 김진사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왕명을 거역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소은은 작은 보따리 하나만 들고 집을 떠났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볼 이유도 없었으니까요. 가마를 타고 창덕궁으로 들어가는 길, 소은은 처음 보는 광경에 압도되었습니다. 높고 화려한 궁궐의 지붕들이 끝없이 이어졌죠. 붉은 기둥과 금빛 장식들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이곳이 정말 자신이 머물 곳일까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소은은 왕자의 처소 옆 작은 별채로 안내되었습니다. 방 하나지만 사당 옆 누추한 행랑채와는 천지 차이였죠. 궁녀 3명이 소은을 모시도록 배정되었습니다. 은하, 복순, 채령이었습니다. 하지만 3사람의 표정은 차갑했습니다. 서녀 출신 측실이라던데. 복순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쯧쯧, 왕자 마마께서 무슨 생각이신지. 은하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은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익숙한 태도였으니까요. 그날 저녁 이겸이 소은의 처소를 찾아왔습니다. 불편한 것은 없소? 이겸이 물었습니다. 황공하옵니다. 소은은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거리를 두려 했죠. 가까워질수록 다칠 것만 같았으니까요. 한편 대전에서는 큰 논란이 일고 있었습니다. 왕실 대신들과 왕대비가 이겸을 불렀습니다. 서녀를 측실로 들이는 것은 왕실의 격을 떨어뜨리는 일이옵니다. 좌의정 이판서가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60세의 노신은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죠. 왕자께서 정신이 온전하신 것이냐? 무례한 말이었지만 이판서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겸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내일에 간섭 말라. 대전이 술렁였습니다. 70세의 왕대비가 소은을 따로 불렀습니다. 내가 왕자를 유혹한 것이냐? 왕대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아니옵니다. 소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스스로 궁을 나가거라. 왕대비가 협박했습니다. 그러면 내 가족은 무사할 것이다. 소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생각해보겠나이다. 그날 밤 소은은 결심했습니다. 떠나는 것이 맞다고요. 짐을 싸서 몰래 궁을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 이겸이 서 있었습니다. 어디 가려는 것이오? 소은이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왕자 마마께 짐이 될 뿐이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겸이 소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그대를 지키겠소. 그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아무도 그대를 해치지 못하게 하겠소. 소은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지켜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겸은 왕에게 상소를 올렸습니다. 소은을 정식 측실로 책봉해 주시옵소서. 55세의 왕은 고민했습니다. 전례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들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허락하노라. 왕이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은의 운명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큰 변화가 있었죠. 왕이 급작스럽게 승하하고 이겸이 왕위를 계승한 것입니다. 조정은 새 왕의 왕비 간택을 서둘렀습니다. 명문가 딸 5명이 후보로 선발되었습니다. 좌의정의 딸 이소희, 우의정의 딸 박연주가 유력했죠. 모두 집안 좋고 교양 있는 규수들이었습니다. 간택 전날 대전에 5명의 후보가 나란히 섰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단정한 자세로 서 있었죠. 이겸은 높은 자리에 앉아 무표정한 얼굴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대신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이소의 낭자가 가장 적합하옵니다. 그러하옵니다. 집안도 좋고 덕성도 훌륭하옵니다. 간택전이 끝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겸이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소은을 왕비로 삼겠노라. 대전이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뭐라 하셨나이까? 말도 안 되옵니다. 대신들이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좌의정 이판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서녀를 왕비로 삼으신다고? 이는 조선 역사에 전례가 없는 일이옵니다. 다른 대신들도 동조했습니다. 왕실의 채통이 무너지옵니다. 절대 안 되옵니다. 하지만 이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왕의 결정이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이 일을 제기하는 자는 영모로 간주하겠노라. 대전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더 이상 말하지 못했죠. 소은은 자신의 처소에서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궁녀 은하가 축하 인사를 했습니다. 마마, 왕비 마마가 되시는 것이옵니다. 하지만 은하의 표정도 복잡했습니다. 왕대비가 이겸을 불렀습니다. 내가 미쳤느냐? 70세 노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서녀를 왕비로? 하지만 이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할마마마, 이미 결정된 일이옵니다. 왕대비는 지팡이를 내려쳤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인정할 수 없다. 소은은 이겸을 찾아갔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왕비가 될 수 없사옵니다. 제 신분이. 하지만 이겸이 소은을 안아주었습니다. 그대는 이미 내 마음의 왕비여. 소은은 이겸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으니까요. 왕비 책봉식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보름 뒤였습니다. 소은은 궁궐 연못가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죠. 어머니, 이것이 옳은 일일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물결만 일렁일 뿐이었습니다. 왕비 책봉식을 3일 앞둔 밤이었습니다. 궁궐 외곽 담장 근처 어둠 속에서 2사람의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박씨와 연하였습니다. 궁녀 복장을 하고 있었죠. 어머니, 정말 이래도 되는 것이옵니까? 연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것밖에 방법이 없다. 박씨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왕대비의 측근 궁녀 수기였습니다. 45세의 수기는 품에서 작은 병을 꺼냈습니다. 이것을 서녀의 음식에 타시오. 천천히 죽는 독이라 들키지 않을 것이오. 박씨가 독약병을 받아 품에 넣었습니다. 서녀가 왕비 되는 것을 막아야 하옵니다. 수기의 눈빛도 도끼로 가득했습니다. 3사람은 궁녀들이 다니는 비밀 통로로 궁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점심 소은의 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 궁녀 복순이 쟁반을 들고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느라 쟁반을 복도에 두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궁녀 복장을 한 박씨가 재빨리 다가와 죽그릇에 독을 탔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빨리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황급히 숨었죠. 복순이 돌아와 쟁반을 들고 소은의 처소로 향했습니다.
소은 앞에 식사가 차려졌습니다. 따뜻한 죽과 반찬들이었죠. 소은이 숟가락을 들려는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이겸이 들어왔습니다. 함께 먹자. 이겸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소은이 당황했습니다. 마마께서 여기서 그대와 함께 먹고 싶소. 이겸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죽을 떠먹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소은이 기르던 검은 고양이 바미가 갑자기 뛰어올랐습니다. 죽그릇에 혀를 댔죠. 그러고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바미, 소은이 고양이를 안아들었습니다.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소은은 즉시 고양이 입냄새를 맡았습니다. 의서에서 본 독약 냄새였습니다. 독이 옵니다. 소은이 외쳤습니다. 이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당장 조사하라. 이겸이 호위무사들을 불렀습니다. 궁녀들이 모두 소집되어 신문을 받았습니다. 복수는 울면서 결백을 주장했죠. 하지만 조사는 철저했습니다. 궁녀 수기가 먼저 들통났습니다. 표정 관리를 하지 못했던 것이죠. 신문 끝에 박 씨와 연하도 발각되었습니다. 세 사람이 대전으로 끌려왔습니다. 이겸은 옥좌에 앉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감히 왕비를 해하려 했느냐? 박 씨는 오히려 소리쳤습니다. 저 천한 것이 왕비가 되느니 차라리 죽이는 게 낫소. 우리 집안의 수치요. 이겸의 눈빛이 얼어붙었습니다. 영모제로 다스리겠노라. 박 씨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대전의 박 씨, 연하, 수기가 죄인으로 무릎 꿇었습니다. 이겸과 소은 대신 10여 명이 지켜보고 있었죠.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박 씨는 여전히 뻔뻔했습니다. 저 서녀가 왕비 되는 것을 막으려 했을 뿐이옵니다. 무엇이 잘못이옵니까? 연하는 울면서 어머니를 원망했습니다. 어머니가 시킨 일이옵니다. 저는 그저 따랐을 뿐이옵니다. 그때 소은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품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냈죠. 그 안에는 낡은 편지 한 통과 작은 독약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대전이 조용해졌습니다. 이것은 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제게 남긴 것이옵니다. 소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박 씨가 나에게 독을 먹였다. 편지의 첫 문장이었습니다. 박 씨가 소리쳤습니다. 그건 거짓이다. 서녀가 지어낸 것이다. 하지만 소은은 독약병을 들어보였습니다. 이것은 어머니 방에서 발견한 것이옵니다. 그리고 오늘 제 음식에 탄 독과 같은 것이옵니다. 이겸이 어이를 불렀습니다. 감정하라. 어이가 두 독약을 살펴보았습니다. 냄새를 맡고 색을 보고 조심스럽게 맛도 보았죠. 동일한 독이옵니다. 어이가 확인했습니다. 대전이 술렁였습니다. 소은은 박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박 씨를 똑바로 쳐다보았죠. 어머니는 제게 말씀하셨나이다. 살아남아 진실을 밝혀라. 오늘이 바로 그날이옵니다. 박 씨가 무너졌습니다. 무릎 꿇은 채 바닥에 손을 짚었죠. 저 서녀의 어미가 남편을 유혹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정실의 자리를 지키려 한 것뿐이다. 하지만 이겸은 단호했습니다. 독살은 명백한 살인이로다.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노라.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박 씨는 종신 유배형에 처한다. 연하는 관비로 강등한다. 수기는 곤장 100대 후 추방한다. 박 씨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럴 수 없다. 이럴 수가. 하지만 호위무사들이 세 사람을 끌고 나갔습니다. 박 씨는 끌려가면서도 소은을 노려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만든 거다. 소은은 무표정한 얼굴로 지켜보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겸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괜찮소? 소은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죠. 어머니의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소은의 마음은 텅 빈 것만 같았습니다. 보름 후 창덕궁 인정전에서 왕비 책봉식이 거행되었습니다. 대전은 붉은 비단과 금빛 장식으로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죠. 조정 대신 50여 명이 좌우로 도열했습니다. 왕족 30여 명도 참석했습니다. 궁녀와 내관 100여 명이 숨을 죽이고 서 있었죠. 전례 없는 왕비 책봉식이었습니다. 서녀 출신이 왕비가 되는 날이었으니까요. 소은이 금실로 수놓은 왕비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화려한 면류관이 머리에 올려졌죠. 과거 누추한 행랑채에서 지내던 그 소은이었습니다. 이제는 조선의 왕비가 되어 옥자에 앉았습니다. 내관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왕비 마마께 절을 올리옵소서. 왕대비를 포함한 모든 참석자가 일제히 절을 올렸습니다. 70세의 왕대비는 허리를 굽히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왕비 마마 천세, 천천세. 대전의 절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소은은 높은 옥자에 앉아 무표정한 얼굴로 내려다보았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현실인지요. 책봉식이 끝난 후였습니다. 이겸의 명령으로 두 사람이 대전으로 불려왔습니다. 박씨와 연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관비 복장을 하고 있었죠. 거친 무명옷에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박씨는 백발이 되어 있었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늙어버린 것이죠. 연하의 손은 갈라지고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관비 일을 하며 고생한 흔적이었습니다. 앞으로 나오너라. 내관이 명령했습니다. 박씨와 연하가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소은 앞 삼보거리에서 멈췄죠. 무릎 꿇어라. 두 사람이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씨의 몸이 떨렸습니다. 연하는 고개를 들지 못했죠. 대전 안의 모든 사람이 이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소은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일어나 내 얼굴을 보시지요. 차갑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박씨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명을 거역하시렵니까? 소은이 다시 말했습니다. 박씨와 연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옥자에 앉은 소은을 올려다보았죠. 과거 천한 것이라 부르며 무시하던 그 소은이었습니다. 이제는 왕비가 되어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연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은은 궁녀에게 명령했습니다. 저분들께 식사를 내오너라. 궁녀 2명이 나무 쟁반을 들고 왔습니다. 그 위에는 나무 그릇 2개가 놓여 있었죠. 냉밥이 담겨 있었습니다. 차갑고 딱딱하게 굳은 밥이었습니다. 숟가락은 없었습니다. 궁녀들이 그릇을 박씨와 연하 앞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박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것은 과거 소은이 받았던 그 밥이었습니다. 부엌 뒤편에서 빌어 얻어먹던 그 냉밥이었죠. 배가 고프시겠지요. 소은이 말했습니다. 드시지요. 박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연하는 입술을 깨물었죠. 어찌하여 드시지 않으십니까? 소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제가 어릴 적엔 그것도 감사했는데요. 그 말에 연하가 무너졌습니다. 손을 뻗어 냉밥을 움켜쥐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밥 위에 떨어졌죠. 떨리는 손으로 밥을 입에 넣었습니다. 삼키기가 힘들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박씨도 결국 손을 뻗었습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없었습니다. 손으로 밥을 떠서 입에 넣었죠. 과거 소은에게 개처럼 먹어라고 했던 그 박씨였습니다. 이제 자신이 그렇게 먹고 있었습니다. 대전의 사람들이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차마 볼 수 없는 광경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소은은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무표정한 얼굴로요. 연아가 밥을 다 먹고 울먹였습니다. 마마,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지만 소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 씨도 밥을 다 먹었습니다. 손은 밥풀로 범벅이 되어 있었죠. 이제 가보시지요. 소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박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려 쓰러질 뻔했죠. 옆에 궁녀가 부축했습니다. 두 사람이 대전을 나가는 동안 소은은 그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과거 자신이 그랬듯이요. 무릎 꿇고 밥을 빌고 모욕당하던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소은의 가슴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쓸쓸할 뿐이었죠. 이겸이 소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대, 소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사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밤이 되어 소은은 홀로 왕비 침전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의 달을 바라보았죠. 어머니, 이것이 제가 원하던 것이었을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달빛만 조용히 소은을 비출 뿐이었습니다. 책봉식 다음 날 소은은 왕비 침전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넓고 화려한 방이었지만 마음은 텅 빈 것 같았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궁궐의 정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소은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제 일이 계속 떠올랐으니까요. 무릎 꿇은 박 씨와 연아의 모습이요. 손으로 냉밥을 먹던 그 모습이요. 그들도 사람인데. 소은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이겸이 들어왔습니다. 어제 일이 마음에 걸리시오? 소은이 고개를 돌려 이겸을 보았습니다. 제가 너무 잔인했던 것은 아닌지 모르겠사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복수를 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사옵니다. 이겸이 소은 옆에 앉았습니다. 소은의 손을 잡았죠. 그들은 그대를 죽이려 했소. 이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대는 살아남은 것뿐이요. 살아남기 위해 싸운 것이요. 소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복수가 제 마음을 편하게 해주지는 않는군요. 소은이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원수를 갚았지만 제 마음의 구멍은 여전히 비어 있는 것 같사옵니다. 이겸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무엇을 하고 싶소? 앞으로 무엇을 원하시오? 소은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백성들을 위한 의녀원을 만들고 싶사옵니다. 소은의 눈빛이 조금 살아났습니다. 가난한 백성들도 치료받을 수 있는 곳을요. 어머니가 하고 싶어 하셨던 일이기도 하옵니다. 이겸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게 하시오. 내가 돕겠소. 소은이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마. 며칠이 지났습니다. 소은은 한 사람을 궁으로 불렀습니다. 아버지 김진사였습니다. 왕비 침전 별실에서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김진사는 55세였지만 훨씬 늙어 보였습니다. 허리가 굽고 백발이 많이 섞여 있었죠. 아버지, 소은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김진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다오. 김진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너를 지키지 못했구나. 눈물이 주름진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소은은 담담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사옵니다. 소은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다만 제가 딸이 아니라 그저 짐이었던 것이. 소은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것이 슬플 뿐이옵니다. 김진사가 통곡했습니다. 내 어미를 사랑했다.
진심으로 사랑했단다. 하지만 신분 때문에, 체면 때문에 김진사는 바닥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나는 비겁한 놈이었다. 너를 지켜주지 못한 비겁한 아비였다. 소은은 아무 말 없이 지켜보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흘려버린 눈물이었으니까요. 김진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라도 너를 아비라 불러도 되겠느냐? 소은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그 한마디에 김진사가 다시 울었습니다. 소은이 일어나 아버지를 일으켰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지내십시오. 소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 길을 가겠사옵니다. 아버지도 남은 생을 편히 사십시오. 김진사가 소은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린 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한 나라의 왕비였습니다. 그래. 김진사는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왕비 마마 천세옵소서. 그리고 뒤돌아 나갔습니다. 소은은 아버지의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구부정한 등이 보였죠. 가슴 한구석이 아렸지만 이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더 이상 얽매이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겸이 소은을 찾아왔습니다. 산책하지 않으시겠소? 두 사람은 궁궐 연못가를 거닐었습니다. 달빛이 물에 반짝였습니다. 이제야 자유로운 것 같사옵니다. 소은이 처음으로 편안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사옵니다. 이겸이 소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앞으로 함께 걷자. 그대와 나 함께. 소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달빛 아래 나란히 걸었습니다. 과거는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소은은 더 이상 서얼이 아니었습니다. 왕비였고 한 사람의 온전한 인간이었습니다. 연못의 물결이 달빛을 흔들었습니다. 소은의 마음도 조금씩 흔들리며 평온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창덕궁 동쪽에 새로운 건물이 세워졌습니다. 해민애녀원이었죠. 소은이 직접 설계에 참여한 곳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무료로 의수를 제공하는 곳이었습니다. 오늘도 소은은 왕비복 대신 간소한 흰색 한복을 입고 의녀원을 방문했습니다. 의녀 20여 명이 소은을 반겼습니다. 왕비마마, 오늘도 오셨나이다. 의녀들의 얼굴은 밝았습니다. 소은이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환자들이 왔소? 노파 한 분이 열병으로 고생하고 계시옵니다. 소은은 직접 노파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마에 손을 대어 열을 확인했죠. 이 약초를 다려드리시오. 의녀에게 지시했습니다. 노파가 소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왕비 마마 덕분에 목숨을 건졌나이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지난번에도, 이번에도 눈물을 흘렸죠. 소은이 노파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옵니다. 몸조리 잘하시지요. 그날 오후 소은은 조정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왕비가 조정회의에 참석하는 것도 전례 없는 일이었죠. 대신들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소은이 입을 열었습니다. 서얼과 천민에게도 과거 응시 기회를 주자 하옵니다. 대전이 술렁였습니다. 좌의정 이판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왕비 마마, 그것은 천년 전통을 무너뜨리는 일이옵니다. 다른 보수 대신들도 동조했습니다. 조상들이 세운 법도를 신분 질서가 무너지옵니다. 하지만 소은은 차분했습니다. 신분이 아니라 재능으로 사람을 쓰는 것이 나라를 강하게 하옵니다. 소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제 자신이 그 증거가 아니겠사옵니까? 대신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겸이 소은을 지지했습니다. 왕비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노라.
서얼과 천민에게 제한적이나마 과거 응시 기회를 주도록 하라.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죠. 소운은 궁으로 돌아와 어린 왕자를 안아 올렸습니다. 2세의 왕자는 소운을 닮아 맑은 눈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마. 왕자가 웃으며 소운을 안았습니다. 소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우리 아가 오늘 무얼 했소? 놀았어요. 왕자의 웃음소리가 침전에 울렸습니다. 어느 날 소운은 궁녀 은하와 함께 시장을 미행으로 방문했습니다. 평범한 옷을 입고 얼굴을 가렸죠. 시장은 활기찼습니다. 상인들이 물건을 팔고 백성들이 오가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상인이 다른 이와 이야기하는 것이 들렸습니다. 왕비 마마가 서녀 출신이라던데. 소운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래서 더 좋지. 진짜 서민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야. 의녀원에서 우리 어미 병도 고쳐주셨다네. 왕비마마 만세. 소운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궁으로 돌아온 소운은 이겸에게 말했습니다. 백성들이 저를 인정해주는 것 같사옵니다. 기쁨이 목소리에 묻어났습니다. 이겸이 소운을 끌어안았습니다. 당연한 일이요. 그대는 훌륭한 왕비요. 그날 저녁 소운은 어린 왕자를 안고 창밖 달을 보았습니다. 어머니, 보고 계신가요? 소운이 속삭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고 있사옵니다. 백성들을 돕고 나라를 위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고 있사옵니다. 달빛이 소운과 왕자를 비췄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이제 희미했습니다. 소운은 더 이상 복수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앞을 보며 살아갔습니다. 서얼로 태어났지만 왕비로 살아가는 소운이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소운과 이겸이 함께 궁을 나섰습니다. 김씨 집안이 있던 마을로 향했죠. 마을 사람들이 왕과 왕비를 보러 모여들었습니다. 왕비 마마, 마마 만세.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소운이 손을 흔들며 미소 지었습니다. 마을을 지나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어머니 무덤이 있는 곳이었죠. 무덤은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이겸의 명령으로 관리되고 있었으니까요. 새 비석도 세워져 있었습니다. 소운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소운이 왔나이다. 목이 메었습니다. 3년 만에 찾아온 길이었습니다. 이겸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소운을 지켜보았습니다. 소운은 품에서 낡은 의서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그 책이었죠. 무덤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어머니, 이 책으로 많은 사람을 살렸나이다. 소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의 뜻을 이뤘나이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어머니께서 살아남아라고 하셨을 때 소운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그 의미를 몰랐나이다. 단순히 숨 쉬는 것인 줄만 알았지요. 소운은 무덤을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살아남는다는 것은 제 가치를 증명하며 사는 것이었나이다. 당당히 떳떳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뭇잎이 흩날렸죠. 소운은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 박 씨는 유배지에서 병들어 죽었나이다. 연하는 관비로 살고 있사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을 용서했나이다. 소운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증오는 저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옵니다. 용서해야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을 배웠나이다. 이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소운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행복하옵니다. 미소가 번졌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아들이 있고 백성들이 저를 필요로 하옵니다. 소운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편히 쉬시옵소서. 소운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잘 살겠나이다. 약속하옵니다.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이마가 땅에 닿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겸이 다가와 소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석양이 두 사람의 뒷모습을 비쳤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죠. 마을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왕비마마 만세, 마마 천세옵소서. 환호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소은이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환한 미소를 지었죠. 더 이상 슬픔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이겸과 소은은 가마에 올랐습니다. 궁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가마 안에서 소은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들판이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마마, 소은이 이겸을 불렀습니다. 예, 왕비. 고맙사옵니다. 저를 지켜주시고 믿어주시고. 이겸이 소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더 고맙소. 그대가 내 곁에 있어서. 두 사람은 미소를 나눴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미래는 밝았습니다. 서얼로 태어나 왕비가 된 소은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위하며 행복하게요. 어머니의 무덤 위로 달빛이 내렸습니다. 평온하고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궁중비화극장에 큰 힘이 됩니다.